교통사고 환자 보호자인데요. 사고 당시부터 약 40시간 정도 손톱과 입술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서 하얗다 못해 검은색을 띄었다가 서서히 색이 돌아왔거든요. 큰 사고라 차는 폐차장으로 갔고요. 차 속에서 한참 방치되었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런 경우 사고 직후 바로 손끝을 따주어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 사항일 때 모두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님께서는 참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지식을 통하여 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력이라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과 이 답변 글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양의학적 견해에서 말하기를 교통사고라든가 낙상 또는 분기 등으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뭐라고들 하는가? 머리에 피가 흐르면 좀 괜찮고 안 그러고 멀쩡하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서양의학이 혈액을 중심으로 보는 말입니다. 동양의학은 차원을 달리하여 기혈의 순환이라 하지요. 즉, 기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고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서양의학은 혈액을 흰피톨과 붉은 피톨로 나눠보지 않습니까? 그 흰피톨은 병원균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동양의학은 그 흰피톨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위기라고 하고 붉은 피톨의 역할을 염기라고 합니다. 위기는 한자로 보시니 의미를 대강 짐작할 것입니다. 방위한다,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위기는 혈과 달리 우린 인체를 하루에 50바퀴를 돈다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50바퀴를 돌며 체온을 유지하고 몸속에 침범하는 나쁜 기운과 마주칠 때 지켜내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정상적인 순환을 하다가 갑자기 충격 같은 것을 받을 때 한 곳으로 몰리고 그 행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제 나이 56살입니다. 만 22살 때 아직도 꿈만 같은 도인을 만났고 그 스승에게서 익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요. 그러면서도 어떤 위험이 닥칠 때 침은 가지고 다닐 일도 없고 바늘을 불에 달구어 몇 사람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3번이나 저승의 문턱에서 8시간, 4시간, 3시간 동안을 의식을 잃었었는데 다행스럽게 제 아들들에게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쓰라고 글을 가르쳐둔 결과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소주의 힘에 기대어 있고 사는 바보스런 방법을 택하여 살았는데 노루고기 육회와 소주 2잔을 마신 것이 심장이 옥죄어 오며 그러기를 반복했던 겁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들은 제 친자가 아니고 불우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다 보니 정이 들어 친자가 된 아들들이고 못된 망나니 같은 녀석들이 참 잘 자라줘서 행복합니다. 녀석들은 저를 살려냈으니 제 생명의 은인들이죠. 얘기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님의 가정에 당한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른 것이고 이런 예비 지식을 지니고 살아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고 당시부터 약 40시간 정도 손톱과 입술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서 하얗다 못해 검은색을 띄었다가 서서히 색이 돌아왔거든요. 하신 것처럼 바로 이것이 기의 행로를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여 방황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후에 손을 따줘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느냐? 옛 의원들이 하는 것을 보고 구전되는 것이지요. 충격을 받을 때 한 곳으로 몰린 기혈이 사지말단과 뇌에서 멈춰 탈출구를 줘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잘못하다가는 소생을 하더라도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식물인간이 돼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손을 따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친 부분, 특히 뇌는 얼른 조치를 취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긴급 사고 상황이 아닌 음식물을 먹고 체했을 때도 우리는
바늘로 따서 위험한 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의원들이 하는 것을 보고 구전된 것이고 일리가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학적인 논리로 기형에 딸 것이면 바로 따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으니 정리해봅시다. 뇌를 다쳤을 때는 백회혈이니 그런 것을 알지 않아도 좋습니다. 침이 없으면 바늘을 얼른 가스라이터라도 켜서 소독하시고 정수리 부분을 잽싸게 찔렀다 빼주기를 너무 깊이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시술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나쁜 사기가 빠져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으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발바닥인데요. 용천이란 혀를 모르셔도 좋습니다. 발바닥 엄지발가락의 뭉퉁한 부분에 대자빗이 무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강 얼른 몇 번 찔러주시고 그 다음은 손발입니다. 우리 인체에 있어서 손발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속에 음양오행에 이치가 다 담겨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발로 서서 걸으니 위는 태양이요 아래는 달. 손과 발에는 각각 5개의 가락이 있으니 이것이 오행이라. 또한 손에도 음양이 있으니 엄지손가락은 음이요 둘째 손가락은 양, 셋째 손가락은 넷째 손가락은 양, 새끼손가락에는 음양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손가락을 따거나 발가락을 딸 때는 음에 해당하는 곳은 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음에 해당하는 엄지손가락을 따고 있지요. 급체 같은 것을 할 때 효과를 보기는 하나 나중에는 이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손에는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6개의 경락이 흐르고 있지요. 손발톱 각에서 인체 장부의 기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손에는 엄지손가락에 폐와 연관된 경락, 둘째 손가락에는 대장, 셋째 손가락에는 심, 넷째 손가락에는 삼초, 새끼손가락에는 심포경과 소장 경락이 흐르고 있지요. 골치 아프니 따도 괜찮은 손가락만 큰 글자로 표시해 올리겠습니다. 폐, 대, 심, 삼, 심, 소즉. 둘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바깥쪽을 따주시면 아주 잘 따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후유증 없는 치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한 지금에 집에서 손가락을 따줘도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알아서 하면 의원이 필요 없게요. 반드시 놀랬거나 할 때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병이 커지기 전에 한의사의 조치를 받아야 후유증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조치를 잘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